우리 삶 속의 이야기는 멀게 느껴지다가도 어느새 내 곁에 와 있고 가깝게 느껴지다가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일 수도 혹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 분위기는 꽤 훈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한 접시 가득 볶아내고 시원한 쇠고기 묵국도 푹 끓였거든요. 남편 민호는 평소엔 잘 안 마시던 캔 맥주까지 따더니 싱글벙글 웃으며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금치나물 무침을 식탁에 올리고 자리에 앉으며 물었죠.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 보니까 회사에서 보너스라도 받았나 봐요? 민호는 갈비찜을 입안 가득 넣고 오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너스 아니야. 집 문제 때문에 그래. 오늘 엄마랑 같이 가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그 아파트 보고 왔거든. 30평형 약 100무인데 구조도 잘 빠졌고 로열층이라 채광도 끝내주더라. 그 말을 듣자 제 마음도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민호가 결혼한 지 3년, 줄곧 전세살이를 전전했거든요. 집주인은 2년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가구 하나 고장나도 눈치 보여서 제 돈으로 고쳐 쓰고 지난 겨울엔 보일러가 고장나 덜덜 떨며 밤을 지새운 적이 없죠. 내 집 마련은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나 싶어 얼른 물었죠. 정말요? 그럼 집값은 얼마래요? 우리 돈으로 될까? 니가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니 옆에 있던 물컵을 들어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느긋하게 총 15억 원이란다. 나랑 민호가 합쳐서 10억을 마련했고 나머지 5억은 시어머니는 말을 잠시 멈추더니 곁눈질로 저를 쓱 훑으셨는 뜻이 분명했으니까요. 사실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대형마트 점장으로 일하면서 월급 보너스를 알뜰살뜰 모아 원래부터 때 보태려고 모은 돈이었죠. 저는 애둘러 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아둔 돈이 있어서 다른 데서 빌릴 필요 없어요. 저는 이 말을 하면 두 사람이 뛸 듯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부족한 돈을 메울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는 어머니 대신 민호가 황급히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죠. 정말? 와, 다행이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바로 부동산 가서 계약하면 되겠네. 고개를 끄덕이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계약할 때 등기 권리증에 제 이름 공동 명의로 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식탁 치며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목소리 톤이 높아졌죠. 내 이름을 올리겠다고? 지금 제정신이니? 이 집은 내 아들이 산다. 나랑 민호가 10억을 냈고 해졌습니다. 반응이 이렇게 격할 참을성을 발휘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15억짜리 집에 제가 5억을 냈으면 지분이 3분의 1이나 되잖아요. 게다가 저랑 민호는 부부인데 결혼 후에 사는 집을 공동 명의로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앞으로 우리 세 식구가 살 집인데 제 이름 올리는 게 뭐가 문제예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시어머니 하셨습니다. 똑바로 들어라. 민호 명의로만 할 거야. 들어가기 전엔 절대 공동명의 못 해준다. 옆에 있던 민호가 시어머니 팔을 잡으며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좋게 말씀. 지은이도 좋은 뜻으로 돈 보태 이름 올리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는 무슨 놈의 이해. 시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는 눈을 부릅뜨고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지은이 너 잘 들어. 오늘 이 일은 타협 없어. 부등본엔 무조건 민호 이름만 올라갈 거야. 만약 내가 또 이름 올리겠다는 소리 하면 나 지금 당장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지더니 정말로 혀를 깨물려는 시류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 기색이 섬뜩할 정도였죠. 저는 속으로 냉소를 이름 안 올려주려고 목숨까지 걸다니 정말 하다 싶었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눈물부터 뚝뚝 흘렸을 테죠. 시어머니가 난리를 피우면 일이 커질까봐 무조건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평생의 수건인 집 문제잖아요. 내 돈 5억을 내고도 이름 석자 못 올린다니 말이 됩니까? 하지만 당장 여기서 맞서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싸워봤자 민호만 중간에서 곤란해질 뿐이니까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몸 상하시면 어떡해요? 이름 안 올리면 되잖아요. 어머님 뜻대로 할게요. 안 올릴게요. 제가 너무 쉽게 수긍하자 시어머니는 잠시 벙찐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줄은 몰랐던 거죠.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리며 흥 하고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네. 여자가 남자 집안 덕 볼 생각만 하면 안 되지. 민호랑 잘 살 생각이나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민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 화 푸세요. 지은이도 알겠다고 했으니까. 밥 먹자. 국 다 식겠다. 저는 젓가락을 들어 무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차가운 거울처럼 명징했죠. 이대로 물러설 순 없습니다. 내 피 같은 돈 5억을 내고 아무런 보장도 못 받다니요. 혀 깨물고 죽겠다고 협박하셨죠. 어디 그 고집이 얼마나 갈지 두고 보자고요. 그 후로는 밥 먹는 내내 아무도 말을 안 해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체할 지경이었죠. 시어머니는 몇 숟가락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속이 안 좋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민호는 계속 제 눈치를 보며 위로했죠. 지은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입은 거칠어도 속은 여린 분이야. 일부러 너 미워서 그러시는 거 아닐 거야. 저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걱정 마. 나 화 안 났어. 사실 화가 안 날 리가 있나요? 돈은 돈대로 내고 이런 대접을 받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화를 낼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내 권리를 찾을 방법을 강구해야 했죠. 설거지를 마치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친구 남편 중에 변호사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돈은 냈는데 명의가 없을 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고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걱정 말라며 내일 남편이랑 통화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을 하나 줬죠. 이체 내역이랑 남편과 집 문제로 나눈 대화 내용을 전부 증거로 남겨두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구나. 준비만 철저히 하면 내 몫을 찾을 수 있겠구나 싶었죠. 침대에 누우니 거실에서 민호가 시어머니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내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변호사 만나서 법적인 부분 확실히 하기. 둘째, 내 돈 5억을 어떻게 이체할지 계획하기. 은행 이체로 기록을 남기는 게 제일 확실하겠죠. 셋째, 그 아파트에 문제는 없는지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혹시라도 집에 하자가 있어서 돈만 날리면 안 되니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꼼꼼히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야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일을 겪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는 걸요. 안 그러면 결국 상처받는 건 저 자신일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호구 취급하려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제 이름 반드시 올리고 말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몸이 안 좋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민호는 밥을 먹자마자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민호가 제게 당부하더군요. 지은아, 오늘 별일 없으면 엄마랑 얘기 좀 잘해봐. 아직 화가 안 풀리신 것 같아.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얘기는 하겠지만 굽히진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민호가 나가고 집안일을 대충 정리한 뒤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은행에 들러 제 돈 5억을 별도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변호사님과 거의 2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은 씨가 자금을 댔다는 걸 입증할 수 있고 그 돈이 집 사는 데 쓰였다는 것만 증명하면 명의가 없어도 나중에 이혼할 때 투자금은 물론이고 집값이 오른 만큼의 시세 차익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증거가 확실해야 해요. 이체 내역, 대화 내용, 그리고 가능하다면 서면 합의서 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죠. 변호사님은 계약서 쓰기 전에 남편, 시어머니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합의서를 쓰면 제일 좋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증거만 있으면 그쪽에서 오리발을 내밀어도 소용없겠구나.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이번엔 구청 지적과 부동산 관련 부서에 들러 계약 시 주의사항을 물었습니다. 직원은 매매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등기 권리증의 주인이 된다며 이름을 올리려면 계약할 때부터 넣어야지. 나중에 추가하려면 세금도 더 나오고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알려주더군요. 저는 이 내용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찜해둔 아파트 단지로 가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집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중개인 김 실장님은 집엔 아무 문제 없고 집주인도 빨리 팔고 싶어 해서 가격도 좋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면 계약이 가능할 거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분과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엿들었습니다. 아니, 글쎄 15억짜리 집인데 나랑 우리 아들이 10억을 냈어. 근데 며느리가 겨우 5억 보태면서 지 이름을 올리겠다고 난리네. 참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욕심만 많아서 내가 한마디로 딱 잘라버렸지. 이름 올리면 혀 깨물고 죽어버리겠다고 했더니 찍소리도 못하더라. 역시 내가 기를 죽여놔야 한다니까.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며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누구랑 통화하세요?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표정이 어색해지더니 둘러대시더군요. 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박 여사가 안부 묻길래 저는 모른 척하며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일은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저도 생각 정리했어요. 등기에 제 이름 안 올려도 돼요. 우리 가족 화목하게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 얼굴에 득이양양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여자가 욕심부려서 뭐하니? 남편 내조 잘하고 튼튼한 손주나 낳아주면 그게 최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다음 주 계약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가서 제대로 따져볼 생각입니다. 이름 안 올려주면 내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지, 제 돈 5억을 순순히 내놓을지 아닐지 두고 보자고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저렇게 의기양양할 수 있을지, 민호가 계속 엄마 치마폭에만 쌓여 있을지 궁금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제가 시어머니랑 맞서 싸웠다면
아마 관계만 나빠지고 얻는 건 없었을 겁니다. 차라리 순순히 따르는 척하며 경계를 풀게 하고 뒤로는 증거를 모아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었죠. 이건 장기전이니까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몇 마디 더 나누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죠. 가방에서 아침에 은행에서 받은 이체 확인증을 꺼냈습니다. 5억 원을 제 명의의 딴 통장으로 옮긴 내역이었죠. 종이를 잃어버릴까봐 사진도 찍어서 클라우드에 내 집 마련 증거 폴더를 만들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훑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처음 우리 집 살까 했던 대화부터 시작해서 돈 모이면 5억 보탤게, 내가 5억 낼 수 있어 라고 언급한 부분은 전부 캡처했습니다. 민호가 좋은 매물 나오면 사자. 그때 자기 돈도 보태면 되겠네. 라고 보낸 음성 메시지도 텍스트로 변환해서 저장했고요. 전에 같이 집 보러 갔을 때 제가 찍은 아파트 사진, 평면도, 그리고 그 밑에 채광 좋네. 이 집 사면 내 돈 5억 바로 뺄 수 있어. 라고 남긴 메모까지 싹 긁어 모았습니다. 이걸 다 하고 나니 변호사님이 말한 합의서가 생각났습니다. 친구에게 톡을 보내 남편분이 쓰시는 간단한 투자 약정서, 양식 좀 받을 수 있냐고 물었죠. 친구는 금방 양식을 보내주면서 팁을 덧붙였습니다. 지은아, 약정서에 네가 5억 내는 게 정확히 어떤 아파트를 사기 위한 건지 주소랑 금액까지 다 써야 해. 그리고 꼭 민호 자필 서명이나 도장받아야 효력 있다. 파일을 열어보니 아주 명확했습니다. 감남편, 을나가 공동으로 5호시 559, 5호 아파트 5호동 5호호를 15억에 매수함. 갑과 갑의 모친이 10억, 을이 5억을 출자함. 나중에 집 처분할 때 지분 비율대로 나눈다. 이런 내용이었죠.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양식은 저장해두고 기회를 봐서 민호에게 사인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지은아, 나와서 베란다 빨래 좀 걷어라. 내가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잠그고 네, 나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집 사면 베란다에 큰 장 하나 짜 넣어야겠다. 내 이불이랑 옷까지 넣을 데가 없어. 인테리어 할 때 네가 젊으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라. 나랑 민호는 바쁘니까. 저는 손으로는 빨래를 개면서 입으로는 네, 알겠어요. 제가 신경 쓸게요. 했지만 속으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타령할 때인가요? 정작 내 돈 5억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면서. 계약날 무슨 꼼수를 부릴지 모르니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빨래를 다 개고 내일 먹을 장을 본다는 핑계로 마트에 간다고 하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은 중개소 김 실장님을 다시 만나 계약 절차를 확인하고 싶어서였죠. 혹시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넣을 수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김 실장님은 싹싹하고 성격 좋은 분이라 전에도 몇 번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가 공동명의를 반대한다는 사정을 은근슬쩍 흘리면서 물었습니다. 실장님, 만약 집 살 때 한쪽이 돈을 냈는데 당장 등기에 이름을 못 올리면 매매계약서 특약에라도 누가 얼마 냈는지 써넣을 수 있을까요? 김 실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가능하죠. 매수인이랑 매도인 양쪽 다 동의하면 특약 사항에 그런 내용 넣을 수 있어요. 계약날 남편분한테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특약란에 자금 출처 내용 넣어드릴게요. 양쪽 다 도장 찍으면 그것도 증거가 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실장님. 그럼 그날 잘 좀 부탁드릴게요. 중개소를 나와서 은행에 들러 5억이 든 통장의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고 매달 거래 내역서를 집으로 우편 발송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에게 송금한 기록이 종이로 날아오면
그게 또 하나의 빼박 증거가 될 테니까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퇴근해서 TV를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은이 왔니? 얼른 손 씻어라. 밥 다 됐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또 집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민호야, 내일 김 실장이랑 시간 약속 잡아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약 진행하자. 그 집 보러 오는 사람 많다더라. 뺏기면 안 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봤습니다. 지은아, 계약할 때 너도 같이 가자. 빨리 처리하고 마음 편하게 있자. 저는 느긋하게 국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가요. 참 민호 씨. 내 돈 5억은 따로 챙겨둔 통장에 있어. 계약금이랑 잔금 치를 때 그 통장에서 바로 이체할게. 그래야 자금 흐름이 명확해서 나중에 헷갈릴 일 없잖아. 일부러 명확하다, 헷갈리다 같은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민호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그래. 그게 편하겠네. 옆에서 듣던 시어머니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모른 척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체할 때 집주인한테 영수증 써달라고 하자. 얼마 받았고 누가 보낸 돈인지 정확히 써두면 서로 깔끔하고 좋잖아. 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참 꼼꼼하네. 그래, 당신 하자는 대로 해.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말은 시어머니 들으라고. 그리고 민호에게 못 박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이런 증거 챙길 줄 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호가 야근 서류를 본다며 방에 들어가고 저는 설거지를 마친 뒤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변호사 친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에 중개소에서 들은 특약사항 이야기를 하고 만약 계약날 민호랑 시어머니가 특약 넣는 걸 반대하면 어떡하냐고 물었죠. 지금까지 모은 이체 내역, 통 내용, 그리고 오늘 남편이랑 5억 별도 계좌에서 이체한다고 말한 녹음 파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변호사님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면 증거 차고 넘쳐요. 만약 특약 반대하면 이체할 때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꼭 5호 아파트 매수 자금이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남편과의 대화 녹음도 계속하시고요. 물론 특약 넣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합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제 돈을 남편 통장으로 옮겨서 한꺼번에 보내라고 하면 어떡해요? 최대한 피하세요. 지은 씨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정 안 되면 남편한테 차용증이라도 써달라고 해야 해요. 5억을 집 사는데 쓴다는 내용으로요. 전화를 끊고 변호사님의 조언을 메모장에 정리했습니다. 혹시 휴대폰 잃어버릴까봐 수첩에도 옮겨 적어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고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민호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엄마가 그러시는데 계약할 때 명의 얘기는 다시 안 꺼냈으면 좋겠대.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충격받으시면 안 되잖아. 저는 등을 돌리고 누운 채 목소리를 부드럽게 깔았습니다. 알았어요. 안 그래도 안 꺼내려고 했어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명의가 누구 거면 어때요? 민호는 제 말에 안심했는지 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은 착해. 당신이 돈 욕심 있는 사람 아닌 거 내가 알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건 돈 욕심이 아니라 내 권리 찾는 거야. 지금 유학에 나오는 건 너네 방심하게 만들려는 작전이고 계약 당일엔 내 목 절대 포기 안 해. 다음 며칠간 저는 첩보 요원처럼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예전에 집 보러 다닐 때 쓴 택시비 영수증, 인테리어 잡지 산 영수증까지 다 찾아서 스캔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집값은 아니지만 제가 이 집 사는 과정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하루는 일부러 민호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여보, 내 돈 5억 말이야. 내가 진짜 몇 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거야. 엄마가 비상금으로 좀 남겨두라고 했는데 당신 믿고 다 털어넣는 거야. 나 서운하게 하면 안 돼? 민호는 게임을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널 왜 서운하게 해. 이 집도 우리 둘 집인데 내 돈 헛되게 안 해.
이 대화도 녹음해서 저장했습니다. 남편이 제 출자를 인지하고 있고 저에게 피해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증거니까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인테리어 자재를 보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밑밥을 깔더군요. 지은아, 인테리어 할 때 겉만 번지르르한 거 고르지 마라. 실용적인 게 최고야.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은 나랑 민호가 될 거니까 넌 신경 꺼라. 돈 얘기 꺼내지 말라는 뜻인 거 다 알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경험 많으신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자재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파일이며 마루며 이것저것 묻고 깎으면서 주인 노릇을 하셨습니다. 사장님한테 우리 아들이 살 집이라 내가 골라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몰래 녹음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딴소리 할까 봐서요. 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또 손주 타령을 하셨습니다. 집 다 되면 얼른 튼튼한 손주 하나 낳아라. 내가 봐줄게. 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손주 타령이라니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계약 이틀 전 부동산 등기소에 다니는 동창에게 부탁해서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혹시 압류나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 문제가 있을까 봐서요. 친구 말로는 깨끗하다고 하더군요. 소유자도 일명이고 대출도 없고요. 그제야 안심이 됐습니다. 계약 하루 전날 다시 변호사님과 통화하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준비 아주 잘하셨네요. 설령명에 못 올리고 특약 못 넣어도 이 정도면 나중에 소송 가도 이깁니다. 그래도 계약날 집주인한테도 눈도장 찍으세요. 당신이 5억 냈다는 거 확실히 인지시키면 나중에 증인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파일철에 넣고 복사본 하나는 친정집에 가져다 뒀습니다. 친정 엄마한테는 시어머니가 반대한다는 얘기는 쏙 빼고 그냥 중요한 서류니까 좀 맡아주세요 라고만 했어요. 걱정하실까 봐요. 민호가 파일철을 정리하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건 뭐 하러 챙겨? 집 살 때 필요한 것들이잖아. 신분증, 통장, 예전에 집 본 자료들. 계약 때 허둥지둥하기 싫어서 미리 챙기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폰을 봤습니다. 저 뒷모습을 보는데 좀 씁쓸하더군요. 남편이 내 편 들어줘서 시어머니랑 잘 얘기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결국 마마보이의 효자 아들일 뿐 아내 입장은 뒷전인 거죠. 그러니 내가 내 살 길 찾는 수밖에요. 그 며칠간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예전엔 무슨 일 생기면 허둥지둥했는데 이젠 내가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아니까요. 여자는 아니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계약 하루 전 중개소 김 실장님을 찾아가 특약사항 초안을 확인했습니다. 실장님이 미리 문구를 만들어 두셨더군요. 그리고 이체할 때 옆에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에 오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계약인데 신분증이랑 도장 잘 챙겨라. 깜빡하지 말고. 네, 다 파일철에 넣어뒀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내일 계약서에 아들 이름만 딱 박히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내일도 저렇게 여유만만하실지 두고 봅시다. 계약 당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눈이 떠졌습니다. 옆에서 쿨쿨 자는 민호를 뒤로하고 살금살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호가 비몽사몽간에 제 어깨에 턱을 괴더군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저는 달걀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준비할 게 많아서. 민호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어젯밤에 엄마가 또 그러시더라. 너 마음 상할까봐 걱정은 되는데 혹시라도 계약장에서 네가 또 고집 부릴까봐 잠을 못 주무셨대. 저는 달걀 젓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마음 상할까봐, 걱정은 무슨. 자기 뜻대로 안 될까봐 그런 거면서.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래? 일단 내 이름으로 하고 한 1년쯤 지나서 잠잠해지면 그때 내 이름 올려주겠대. 그때 가면 엄마가 직접 가서 처리해 주신다고. 정 불안하면 너한테 구두로 약속해 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구두 약속? 그게 밥 먹여주나요? 나중에 가서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면 그만인데. 알겠어. 어머님도 나 못 믿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까. 이름이야 나중에 올리면 되지. 제 말에 민호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당신은 이해심이 깊어. 엄마도 알면 좋아하실 거야. 나중에 이름 올리는 거 내가 책임지고 꼭 해줄게. 저는 달걀물을 프라이팬에 부으며 지글거리는 소리에 제 대답을 섞었습니다. 그래, 믿을게.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얘기들이니? 아침부터 깨복네. 엄마, 지은이가 일단 제 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하겠대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 감촉이 느껴졌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착하기도 하지. 내가 다 생각해 둔 게 있어. 나중에 때 되면 확실하게 해줄 테니 걱정 마라. 입에 발린 소리인 거 다 알지만 저도 맞장구 쳤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별 뜻 없었어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밥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오늘 힘써야지. 저는 꾸역꾸역 밥을 넘기며 오늘 동선을 체크했습니다. 중개소 가기 전에 잠깐 들를 곳이 있었거든요. 민호 씨, 나 오전에 마트 가서 간식 좀 사고 중개소 들러서 빠진 거 없나 확인 좀 하고 올게. 그래, 다녀와. 난 집에서 돈 체크 좀 하고 있을게. 옳거니 돈 체크할 때 집주인 계좌번호도 다시 확인해 둬야지. 설거지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중개소에 들러 김 실장님을 만났습니다. 실장님, 오늘 시어머니도 같이 가실 거라 분위기가 좀 그럴 수 있어요. 특약사항 얘기는 남편이랑 따로 있을 때 해주시거나 제가 신호드리면 자연스럽게 꺼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눈치껏 분쟁 방지 차원에서 쓰는 게 좋다고 권유해 볼게요. 남편분이 동의하면 넣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집주인 계좌번호 좀 다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쏘려고요. 실장님이 보여준 계좌 정보를 다시 한번 휴대폰에 저장하고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마트에서 빵이랑 우유, 민호가 좋아하는 육포를 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구석진 곳에 가서 변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계약 때 제 통장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5억 쏠 겁니다. 적요란에 5호 아파트 매수자금 지은 출자라고 적고요.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제일 확실해요. 송금 후 이체 확인증 꼭 챙기세요. 혹시라도 남편 통장으로 보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호와 시어머니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왔니? 뭐 이리 많이 샀어. 가서 배고플까 봐요. 육포도 샀어요. 역시 며느리밖에 없네. 민호가 웃으며 육포를 집어들었습니다. 민호 씨, 10억 준비는 다 됐어. 엄마가 수표랑 이체 한도 다 맞춰오셨어. 오후에는 준비물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신분증, 도장, 증거 파일, 빨간 서류 봉투에 담아 거실 테이블 잘 보이는 곳에 뒀습니다. 나 떳떳하다는 듯이요. 저녁 식사 때 시어머니가 또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아랫집 세대가 알지. 거기도 남편 이름으로만 집 샀는데 잘만 살더라. 여자가 너무 재산 따지면 복달하나. 맞아요. 어머님, 남편 마음이 중요하죠.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날 얘긴데 뭐하러 지금 힘 빼겠어요. 그날 밤 민호는 내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 말하며 저를 안심시키고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내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특약 확인하고 5억 직접 이체하고
영수증 받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잔칫날처럼 화사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중개소 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뒷좌석에 저를 의식하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계약서는 네가 먼저 꼼꼼히 봐라. 지은이는 나중에 보여주고. 저는 조용히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습니다. 중개소에 도착하니 집주인 아저씨가 와 계셨습니다. 인상 좋은 분이더군요. 모두 둘러앉아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호 옆에 딱 붙어서 같이 보셨고 저도 곁눈질로 내용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김 실장님이 민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민호 씨, 특약사항에 자금 출처 내용을 넣는 건 어떨까요? 사모님도 돈을 보태셨으니 나중을 위해서라도 명시해 두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민호가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우리 다 한 가족인데. 김 실장님이 다시 설득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특약은 무슨,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다 얘기 끝났어. 그냥 기본 계약서대로 합시다. 김 실장님이 저를 쳐다봤고 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됐어요. 더 말하지 마세요. 김 실장님은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상관없어. 증거는 이미 충분하니까. 계약서 문제 없네요. 사인합시다. 민호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돈부터 보낼게요. 사인하고 정신없으면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민호한테 돈 보내라. 민호가 합쳐서 보내게. 저는 생긋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뇨, 번거롭게 뭘 거쳐요. 제가 바로 보낼게요. 요즘 폰뱅킹 한도 다 올려놨거든요. 저는 미리 저장해둔 집주인 계좌로 5억을 입력하고 받는 분 통장 표시 내용에 5호 아파트 매수자금 지은이라고 또박또박 적어 넣었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자마자 띵동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 실장님, 사장님, 5억 입금됐죠? 확인해 주세요. 집주인 아저씨가 폰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왔네요. 5억 맞습니다. 고마워요. 시어머니 얼굴이 흑빛이 됐지만 이미 돈은 넘어갔으니 어쩌겠어요. 민호가 서명을 마치고 집주인도 서명했습니다. 저는 서명란에 이름은 못 올렸지만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제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세댁 큰돈 냈는데 남편분이랑 잘 얘기해서 권리 잘 챙겨요. 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인상을 팍 쓰며 민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돈 보냈고 증거 남겼고 녹음까지 했으니 든든했죠. 저녁은 국수나 삶아 먹자고 해서 제가 돕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부엌에서 슬그머니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당분간 엄마 앞에서 명의 얘기는 꺼내지 말자. 내가 시간 봐서 잘 설득할게. 알았어. 나도 안 꺼낼게. 속으론 설득해봤자 안 될 걸 했지만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체 확인증, 계약서 사본, 녹음 파일. 파일 처리 두툼해질수록 제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해하거나 눈치 볼 필요 없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여자는, 아니 사람은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겨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계약하고 사흘 뒤 저는 변호사님께 연락해 내용 증명 작성을 부탁했습니다. 민호와 싸우려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얼마나 확실한 건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5억 보낸 거랑 시어머니가 반대해서 이름 못 올린 정황 다 넣어서 법률 검토 의견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남편한테 보여주려고요. 오후에 변호사님이 보내준 문서를 출력했습니다. 수신 강민호, 발신 이지은 대리인 법무법인 토요. 주요 내용, 귀하와 의뢰인이 공동 매수한
5호 아파트에 대하여 의뢰인이 5억 원을 출자하였음이 명백함. 민법상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며 추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의뢰인의 지분 1, 3을 명시할 것을 권고함.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음. 퇴근길에 남편이 좋아하는 족발을 사들고 집에 갔습니다. 일단 배부터 채우고 얘기해야 덜 싸울 테니까요. 저녁을 먹고 민호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우리 사이에 무슨 변호사야 하며 웃다가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지은아, 이게 진짜야. 엄마 돈도 들어갔는데 우리 공동 재산이 맞아? 응, 맞아. 방. 등기소 직원한테도 확인했어. 어머님이 보태주신 건 증여로 봐서 부부 공동자산에 포함된대. 네가 나중에 해주겠다고 한 건 알지만 이렇게 문서로 남겨두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내일 실장님한테 연락해서 명의 추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엄마한테도 이거 보여드리면서 잘 말씀드릴게. 다음 날 점심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개소에서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라 명의 추가가 가능하다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점심때 집에 와서 엄마랑 얘기할 테니 같이 있자고 했습니다. 점심때 민호가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쏘아붙였습니다. 너 변호사 샀다면서 아주 작정을 했구나.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저는 차분하게 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빼먹으려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법적으로 제 지분이 확실하다고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난 그딴 거 몰라. 내 돈 들어간 집에 내 이름 못 올려. 그러고는 또 죽어버리겠다며 벽에 머리를 박으려는 신요를 하셨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속으로는 이럴 줄 알았다 싶었죠. 결국 민호는 또 엄마한테 져서 일단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순순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서류가 있으니 나중에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사건은 며칠 뒤에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헌 옷가지가 든 보따리를 들고요. 이거 인테리어 할 때 걸레로 써라. 그러더니 본론을 꺼내시더군요. 어제 민호랑 자재상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예산보다 1억이 더 들겠더라. 내가 1억만 더 내라.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저 5억 내느라 빈털털이에요. 돈 없어요. 거짓말 마라. 네가 마트 점장인데 돈이 없긴 왜 없어. 안 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진짜예요. 친정엄마 병원비 대느라 남은 거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돈 안 낼 거면 이 집에서 살 생각도 마라. 내 아들 집이야. 꼬우면 네가 나가. 저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기와 동영상 촬영을 켰습니다.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저도 돈 냈는데 나가라니요? 그래, 내 아들 집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돈 안 내면 넌 국물도 없어. 시어머니는 저를 때릴 듯이 달려들다가 제가 촬영하는 걸 보고 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또 벽으로 돌진하며 며느리가 시어미 잡아먹네. 나 죽어야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놓고 가서 가지러 왔던 겁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민호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없이 찍어둔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돈 안 내면 나가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며 악을 쓰고 계셨죠. 영상을 본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셨어요? 지은이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1억을 더 내라고 해요? 그리고 나가라니요. 이 집 지은이 집이기도 해요. 시어머니는 믿었던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너 지금 얘 편드는 거냐? 편드는 게 아니라 옳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다 진짜 지은이 떠나면 우리만 손해예요. 그날 저녁 민호는 시어머니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내일 당장 가서 네 이름 올리자. 엄마도 동의하셨어. 다음 날 우리는 구청에 가서 공동명의 신청을 했습니다. 지분은 제가 낸 5억만큼, 정확히 3분의 1로요. 새로 나온 등기 권리증에 공유자 강민호, 이지은이라고 적힌 걸 보니 가슴 벅차오르더군요. 시어머니도 이제 포기하셨는지 아니면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셨는지 한풀 꺾이셨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동안에도 간섭을 확 줄이셨고 가끔 오셔서 고생한다며 과일도 깎아주셨습니다. 이사하고 첫 주말 저는 모아둔 증거 파일들을 베란다 화분에서 태워버렸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어진 과거의 잔재들이니까요. 제가 되어 사라지는 종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싸우지 않고 준비한 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존중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고요. 지금 저는 제 명의가 박힌 집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지키는 현명한 사람이 되시기를요. 그게 진정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